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환율이 1380원 윗단으로 올라가면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예, 우리가 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이다. 남들이 불안해할 때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미국 채금리도 단기금리 2년물 같은 경우도 5%를 넘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나름 공방전이 좀 펼쳐지겠죠. 그리고 나면 다시 어떻게 워낙 강세 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주식을 좀 많이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투자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1분기 들어가는 과정에선 주가에 어떻게 돼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1분기 때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은 2분기에 현실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고요. 다시 3분기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실적으로다가 나타나게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크게 도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 바로 매크로도 같이 영향을 주는 요소도 있다. 물론 기업 개별적인 요소에 큰 악재가 터지면 그건 또 제껴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런 이제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도 그런 리듬을 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투자의 포커스도 조금씩 설정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삼성전자 주식 매수해야죠. 매수할 때 됐습니다. 3분기 실적도 좋고요, 4분기도 좋을 겁니다. 꼭 뭐 HBM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인 실적은 받쳐주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 공략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또 미국으로 또 진출할 가능성도 있고요. 2분기 뭐 실적은 워낙 저점인 거 우리가 다 예상을 했는데 이 종목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요. 지금 상당히 쉬고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도 없지 않아 좀 있고요.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ALD 장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일단 3분기 또 중화권 매출이라든지 국내 반도체 D램 이쪽이 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두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꼭 국방산 이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정밀기계가 HBM 장비를 갖다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이슈가 생긴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바로 하나 정밀기계입니다. WCP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구간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또 아마 WCP 같은 경우는 봄에 1월, 2월 달에 여러분 투자하셨다가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추구 실현을 못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 좀 해드리고요. 센서비 같은 경우는 강력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번 보유하고 있으면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가져다 줄 것 같은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 워낙 많이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보여드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오투정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항상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크게 터져버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올라버리면 저점에서 말입니다. 그 시그널이 전혀 없었잖아요. 작은 시그널이.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 수급에 의해서 다시 눌리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쭉 치고 하루 치고 나면 이렇게 눌리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로우 하시면 안 되는데, 작은 시그널이 터지면서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도 어때요? 작은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마 2%, 3% 정도 선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선이면 우리가 지금 221평 윗단에 있는 이 자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1평에서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업사이드로 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실적으로만 가지고도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분 8만원 이상 구간을 일단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연말까지 본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아마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 정도 구간에서 매수해주고 장기 보유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수익 낸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었잖아요. 이처럼 급등하는 구간이 나타나면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하고 눌림에 다시 잡는 것들이죠.
그런 점들 체크해 주시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드시 내려오다도 커버링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포인트 잡고 공략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제가 저기 저거는 82,500원 정도 보고 가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엔지니어링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린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그 전에야 뭐 우리가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태양광도 관련이 있죠. 유리기판도 관련이 있죠. D램 관련된 성장 부분도 관련이 있는 장비. 그 ALD 장비가 상당히 뭡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반도체에도 쓰고 태양광에 쓰고 디스플레이도 사용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하고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뭐 업황 좋아지는 건 다 아실 거고 중국 애들이 조성 엔지니어링 제품을 갖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장비 관련된 부분들 미국으로 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동사가 다시 한번 업사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리기판 관련돼서 동사의 ALD 장비를 갖다가 꼭 필요한 장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사가 좀 어느 정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상상 보면 주가라는 것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실적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요거 유리기판 관련돼서 한번 이슈가 싹 돌 때 주가가 한번 쭉 치었다 다시 한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태양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진출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일단 기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저는 이 EPS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성이라고 생각해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들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나와 있는 저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당히 글쎄요. 좀 이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성장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리는 잡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BER 밸류에이션이 뭐 17, 뭐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걸로 생각해보고 내년도 BER 배수가 14.9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내년도도 성장성은 확보, 항상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장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글쎄요, 밸류에이션 테이블 자체가 고평가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지금 장비주 관련된 것들은 PER 배수가 보통 20배에서 한 2, 3배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로 일정 부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원하는 수익 정도는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적 테이블 한번 체크해 봐야죠. 우리 매출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매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쿼터, 3쿼터 가는 과정에서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쿼터 실적 발표 나오는 부분부터는 실적으로 괜찮은 목표가 나올 겁니다. 근데 4분기가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되고 나서 다시 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디스플레이하고 부분에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만 더 첨부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증가되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때가 조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의 모습이 일단 올라와서요. 업황이 개선됐으니까 자 1분기 때 조금 4분기 때 좋았다가 1분기 때 조금 눌러 앉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동사 주가 같은 경우는 저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차트가 좀 파형이 좀 깨졌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폭이 갑자기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또 가져주는 부분이 형성이 된 부분 이 점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테이블상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지금 단기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부터 한 3분기 정도 가는 과정까지는 무난하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1분기 때 넘어오는 과정에서 4분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1분기 조금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슬슬슬 올라오는 것들은 좋은데 여기 지금 유리표와 관련돼서 이슈가 좀 터지면서 이 구간에서 조금 주가가 좀 급등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원래 좋아서 올라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쉬어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분기 우리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해 보면 저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22 이동평균선 실적 자체가 회동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주가적으로 보면. 자,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일단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해주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평선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221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런 라인들이 아마 평균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PER 20.8배 보고 46,000원 정도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정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과정 속에서는 장비주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글쎄요, 조금만 업사이드로만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 46,000원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지금 32,000원에서 46,000원이면 여러분 수익률로 보면 상당히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그 정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만원 정도 이상만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들도 뭐 4만원 정도 충분히 측정했으니까 또 닷때 가면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우리가 또 트레이딩으로 또 다른 거 넘어가기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정도 구간에서 상당히 좋다. 또 달러가 상당히 지금 고점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는 그 구간,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만 조금 지금 약세인 구간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완화되는 구간들이 나타날 때 아마 저거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2,000원 뭐 그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 30% 정도 사이드는 벌써 업사이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46,000원까지는 또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뭐 12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은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야 됩니다. 증권사 애널들의 리포트는 저 YY 대비로 보통 리포트가 나오는 과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트레이딩 포인트 그러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괜찮겠다.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222 이동평균 부분에서 실적이 좋든 뭐 어떻든 매수를 했다, 트레이딩 포인트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항상 설정해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은 본인의 평균 수익률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본인이 20% 정도 평균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6% 정도 선에선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그런 연습들을 좀 해두시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본 트레이딩 포인트로다가 또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해요. 센서비 같은 경우도 글쎄요, 통신 관련된 결국은 회사죠. 위성통신도 있고, 국방 분야도 있고, 5G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퀄컴하고 어떤 협력업체 구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반응들이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포인트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딱 수주를 받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번에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테마가 돌아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5G, 6G, 뭐 국방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시점 분명히 다가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절개도 위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센서뷰가 또 나름 한번 테마에 잡혀서 주가가 한번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들이죠. 자, 삼성전자나 주성엔지니어의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그런 포인트고요. 센서뷰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저점 구간에서 한 번에 어떻게 돼요? 테마를 타고 주가가 20, 30%빵 때리는 그걸 노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면서 들어가시는 투자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센서뷰 같은 경우는 매수해놓고 충분히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중이 높게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재밌는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내 투자 포인트로 잡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과거 대비해서 이 주가 이 부분 밑으로 내려간 적은 거의 없어요. 이건 주봉이잖아요. 그래서 이 윗단까지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요 빈 공간까지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700원 뭐 이 정도 구간 그 바로 밑단 아랫단에서 근데 제 생각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21 이평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윗단만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수익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패턴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제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또 이슈나 테마 돌릴 만한 내용들은 충분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네,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만 중요하냐? 예,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같이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를 보유한 게 하나 정밀 기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전망도 좋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통상 어떤 때 구간에 하는 겁니까? 예, 눌림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기본 정성적인 트레이딩 과정입니다. 거기 자회사 하나정밀기가 드디어 HBM 공정 장비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한미 반도체가 독점으로 다 공급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퀄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생산 라인에 2대 정도를 갖다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되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정밀기의 HBM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본딩 장비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나아가서 테마와 같이 또 어울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존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 가지고 있는 게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재래식 무기 관련된 내용들도 수출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는 아마 못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번에도 또 눌림이 들어오면 공략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저거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잡겠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항상 보면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강력한 눌림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렸잖아요. 이런 것들 참 중요하죠. 이 기술적으로 내용으로 차트만 본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긴 하는데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단 HBM3E 본딩 장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존재한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존재하는 거지 방산 수출이다. 그래서 실적이나 내용 면에서 보면 자회사까지 연결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꽤 괜찮은 또 실적이나 또 성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화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대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나가고 성장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다음번에도 눌림이 들어오면 공략 포인트 잡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뭐 이거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하면서 뭐 LIG, 넥스원 뭐 했어요. 또 현대로템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리포트 드렸습니다. 거기도 한번 살짝 또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WCP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갖고 지금 몰려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1월, 2월 달에 잠깐 리포트 드렸다가 목표가는 한 5만 5천 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5만 원 근처까지 갔다 그냥 바로 콱 놀리는 바람에 아마 수익 실현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리포트 드렸을 때만 매수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20, 30% 올랐었는데 다시 또 꼬꾸라졌습니다. 이게 글쎄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뉴스가 상당히 많긴 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조금 내년도까지도 생각해 본다 한다고 하면 아주 안 좋은 구간에서 주식을 꼭 매수해주고 좀 장기 보유해도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넣어 보시지 말고 어차피 물린 거, 어차피 지금 잡혀 있는 거, 그리고 많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출구 전략을 구사해 보시거나 더 강력한 포인트를 좀 잡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우리가 매수했는데 매도도 못 치고 물려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출구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WCP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출구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PBR 부분에서도 과거는 한 1.5였는데 지금 1.1, 좀 1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많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한테 저렇게 평가해 주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는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IRA 관련된 수혜를 갖다가 좀 덜 받는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고요.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혜 부분이 그렇게 비중이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상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나 EPS 증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항상 EPS 증가분이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갈 때 주가의 상승폭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 부분에서 가장 저점하고 턴어라운드 할 것을 생각을 했으나 2차전지 관련된 캐즘이 지금 상당히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선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게 맞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1년 기다린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건 분명히 시장에서 저는 반응해 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리막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부족해지면 틀림이 없고요. 또 유럽이나 또 이런 데서 공정 증설을 다 완료하고 나면 당연히 수요들이야 당연히 증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점 좀 체크해 주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적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이 가장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나름 그래도 턴어라운드 구간은 3분기, 4분기에 존재한다. 다시 1분기 때 조금 비수기 맞이하고 다시 어떻습니까? 2025년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야 2025년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갖다 이렇게 먼저 찍어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 내용일까? 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북미 공장이라든지 유럽 공장이 좀 완성되고 나면 그에 대한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해 보니까 바로 저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참조하시고 WCP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앵그리 모드로 좀 존재하지 마시고요. 더 오히려 더 저는 매수해 주는 구간이 가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BBI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매수합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이건 좀 더 크게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월달, 2월달 주가에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수익을 이거 올라간 거 기분 좋다가 말아가지고 말입니다. 슬쩍 오버행 떨어지니까 막 매도를 못 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실 때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그럼 당시에는 5만 원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충족을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경우 나왔을 땐 다음에 수익 실현을 잘 하시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버행이 그렇게 저렇게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걸 다 제가 일일이 시간 타임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공략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트레이딩 포인트 좀 잡아 보셔야 되고요. 자, 2분기, 지금 1분기 나오는 실적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2분기 실적도 그닥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음에 나타날 때는 한번 치고 올라온 턴어라운드 첫 번째 시그널 나오는 이 모습을 기대하는 자리가 바로 45,000원입니다. 실제로는 43,000원과 45,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결론이 일단 1차적으로 날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나면 또 눌리고 나면 60일 이평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이렇게 제가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라인 자체가 121평과 60일이 정배열로 쓰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 다시 눌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업황 개선이거나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것까지 기다리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하셔가지고 45,000원, 44,000원, 43,000원 이 구간에 좀 맞춰서 출구 전략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기다리면서 4만 원 이상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일단은 탈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다음에 다시 트레이딩 접근할 수 있거든요. 더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못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주식 투자할 때는 훨씬 더 많이 잡는 것들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누님 계실 거예요. 이제 전화 한번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 이 구간에 좀 들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37,000원 정도 맞춰주시면 제 생각엔 오히려 수익으로 해서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222도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은요, 내년도 얘기입니다. 언제요? 2025년도 이야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되니까, 그건 뭐 아마 하반기쯤 가면 다시 또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서 체크해 주시고, 일단,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저 222도표는 아랫단에 있는 것들 자체는, 물론 YY 대비해서 성장성은 좀 빠졌습니다만,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121일평 2도 위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도움되셨습니까? 오늘도 많이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은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이다 라고 하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채널의 성장과 발전은 분명히 채널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저 좀 편하게 리포트도 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